이 영상 한 편만 집중하면 평생 동안됩니다. 뷰티 디바이스 많이들 좋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효과 있을까요? 요즘 나오는 뷰티 디바이스들 보면요. 미백, 탄력, 그리고 진정, 리프팅까지 거의 걸어 다니는 피부과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홈케어는 앰플 바르고 크림 바르고 끝이라서 피부 겉만 관리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뷰티 디바이스는 피부과에서 해주는 것처럼 피부에 열감이나 미세한 자극을 전달해서 그냥 바르고 끝나는 관리가 아니라 피부 속 컨디션까지 끌어올리게 도와줍니다. 짧은 시간 그리고 시술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효과를 볼 수 있어서 1일 1 뷰티 디바이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뷰티 디바이스가 좋다는 건 다 아는데 뭐 그냥 매일 하면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효과 반의 반도 못 봅니다. 제대로 알고 써야 효과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집에 기계 하나씩은 있으시죠? 네. 당연히 있죠. 저는 3개나 있습니다. 3개요?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홈 디바이스는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보다 출력을 6에서 70% 정도 낮춰서 안전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피부가 지치지 않게 매일 조금씩 정성을 들이는 꾸준함이 생명이죠. 그러다 보니 연예인 피부처럼 한 번에 바뀌기를 기대하면요. 금방 실망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서랍에 들어가게 됩니다. 맞아요. 네, 지속적인 관리를 돕는 도구로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루 만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는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피부 관리 루틴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런 기기들이 분명히 도움은 되실 겁니다.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도 저희처럼 비슷하게 구매해서 관리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잠자는 디바이스 뽕 뽑는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 서랍에서 잠자는 기계 꺼내게 만들어 드려야겠죠. 자, 박사님, 이 잠자는 기계 어떻게 써야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50대 이상 분들이 주로 많이 쓰고 있는 5가지 기기 본전 뽑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효능별로 분류해서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지금 잠자고 있는 디바이스가 있다면 꺼내셔서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제일 흔하게 사용하는 갈바닉인데요. 이건 피부 체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주 똑똑한 배달원 역할을 합니다. 이 자석은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붙잖아요. 바로 같은 극끼리 서로 밀어내는 원리를 이용한 거죠. 우리 병원에서도 비타민 침투 기기를 사용하는데요. 그 기기들의 원리가 바로 갈바닉입니다. 주로 비타민 C를 침투시켜서요. 피부 톤을 화사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비타민 C를 바르고 난 뒤에 이 갈바닉 기기를 피부에 갖다 대면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안전하게 쏙쏙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치료하다 보면 고객분들이 찌릿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맞아요, 전류가 맞아요. 흐르는 느낌이 따끈따끈한. 따끔따끔해요. 맞아요. 이렇게. 미리 설명드려야 돼요. 맞아요. 그 원리가 갈바닉 기기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갈바닉을 쓰시면서 이거 쓰니까 피부가 좀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뭐 리프팅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시기도 하거든요. 그건 사실 피부 자체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기능성 화장품을 그냥 바르시는 것보다 피부 속으로 조금 더 잘 들어간 느낌인 거죠. 그만큼 피부 속으로 침투가 잘 됐다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갈바닉은 사용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일 써도 되는 기기이긴 하지만 오래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필요한 부위에 집중 케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갈바닉 기기의 사용 시간은 약 5분에서 10분 내면 정말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피부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중단하셔야 되고요. 피부 컨디션이 좋을 때 사용해야 그 재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이럴 때는 아끼지 말고 쓰셔야 돼요. 고가의 앰플, 비타민 제품들을 바를 때는 넉넉하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고주파 탄력기기인데요. 이건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매일 사용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고주파 기기는 매일 관리하는 기기가 아닙니다. 네, 고주파는 쉽게 말해서 피부 속에 뜨끈한 전기 히터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겉피부만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빠른 전기 신호를 보내서 피부 안쪽 비층 마찰을 일으키는 신부열을 이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열이 45도에서 50도 정도 발생하게 되면요. 이 잠자던 콜라겐이 자극을 받아서 쫀쫀하게 수축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써마지 올리지오 같은 이 리프팅 장비 많이 들어보셨죠? 의료 장비만큼의 강한 힘은 아니지만 그만큼 깊이 침투하는 기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는 주에 한 1, 2회 정도면 충분하고요. 만약에 좀 볼살이 없거나 피부가 얇은 분이시라면 주 1회 정도를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매일 쓰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기기들을 너무 자주 하면 양볼이 푹푹 꺼지거나 팔자주름이 생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운동도 매일 무거운 중량을 든다면 근육이 자라기도 전에 먼저 망가지잖아요. 네, 피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복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고주파는 탄력 유지, 볼륨 보조, 리프팅 보조 딱 이 정도로 역할을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초음파 기기입니다. 자, 지금 초음파 기기 가지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 초음파 기기는 좀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사용법이 정말 중요한 기기입니다. 이 초음파, 특히 하이프라고 불리는 장비는요, 원리가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방건조 오징어 구우면 팽팽하게 오그라드는 거 아시죠? 고강도 초음파를 이 돋보기처럼 한 곳에 콕 모아가지고 피부 속 깊은 곳을 콕 찍어서 열을 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처진 신부볼이나 이 살들이 안에서 딱딱하게 응고되면서 위로 착 올라붙는 그 리프팅 효과를 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기기는 열심히 쓰는 기기가 아니라 아껴서 정확하게 써야 되는 기기입니다. 울세라, 슈링크 이런 장비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병원에서도 이런 시술은 몇 달에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잖아요. 집에서 쓰는 홈디바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빈도는 2주에 1회, 적어도 일주일에 1회 이상은 사용하지 않으시도록 해야 되고요.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여러 번 찍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당기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면 그 즉시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고강도 초음파 기기가 있으시다면 방금 민경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매일 쓰거나 효과를 좀 빨리 보시겠다고 강도를 높이면 이게 리프팅이 아니라 지방이 먼저 빠지거나 피부가 좀 이렇게 얇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음파 기기는 관리용이 아니라 간헐적인 리프팅, 보조용으로만 쓰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사용은 바로 피부 노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직후에는요, 피부 한쪽에 아직 열 자극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미백, 주름, 탄력 같은 기능성 화장품을 바로 올린다면 효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극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기기 사용 후에는 무조건 보습제부터 발라주셔야 됩니다. 피부를 진정시키고 열을 내려주고 장벽을 다시 안정시키는 게 먼저인 거죠. 함께 바르는 보습제를 아끼는 순간 관리가 아니라 피부 손상으로 넘어가니까 보습제 바르는 것까지가 관리다. 이렇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일명 물방울 초음파라고 불리는 LDM인데요. 혹시 대표님 들어보셨어요? LDM 좋아하죠. LDM은 제가 참 아끼는 기계입니다. 저도요. 서로 다른 주파수를 번갈아 싸서요. 세포막을 살랑살랑 흔들어주는 진동 관리이기 때문에 저는 세포 마사지 기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한 번씩. 자극이 거의 없다 보니까 매일매일 써도 편안하고요. 이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깨워서 홍조나 보습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맞아요. 사실 이 기기는 눈에 띄게 무언가가 확 좋아진다라든지 리프팅이 뭔가 확 되는 그런 기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기를 꾸준히 쓰면 요즘 피부가 좀 덜 예민하다, 그리고 화장품이 좀 편하게 발린다, 그리고 피부결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 같은 이런 변화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네. 사용 빈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해도 되고 주 3, 4회 정도도 괜찮습니다. 단계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닦아야 하는 젤이나 꾸덕한 크림보다는 발림성이 좋은 겔 형태의 보습제를 넉넉하게 바른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겔 타입의 보습제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건 좋아지기보다 그냥 문지르기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리는커녕 마찰 때문에 피부 자극만 쌓일 수 있고요. 건조하거나 붉어짐,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TS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아주 작은 바늘이 달린 도장이나 롤러로 피부에 아주 미세한 상처를 내는 건데요. 쉽게 말해가지고 딱딱하게 굳은 밭을 갈아엎어가지고 구멍을 송송 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구멍 사이로 이 좋은 성분들이 고속도로 타듯이 피부 속으로 쑥쑥 들어가고요. 상처가 회복이 되면서 새살이 돋아가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MTS 하고 나면 피부가 흡수가 잘 되는 상태가 되는 거지 막 바로 이렇게 튼튼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잘 회복시키느냐입니다. 미세한 상처가 난 상태라서 이런 자극적인 기능성 화장품보다는 아무래도 재생을 도와주는 보습제를 바로바로 팍팍 써주는 게 결과 차이가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MTS는 넣는 관리보다는 그 이후의 관리가 결과를 좌우하는데요. 피부가 열려있을 때 순한 보습제로 수분을 채워주고요. 장벽이 잘 회복되는 크림을 함께 발라주면 재생 속도도 빠르고 훨씬 피부가 안정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이 정리를 쫙 해주시니까 확실히 구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 가면은 서랍 속에서 다시 꺼내서 써야겠어요. 그런데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결국은 이 기기들과 함께 바르는 제품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제품이랑 같이 써야 10년은 더 젊어 보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 디바이스만 열심히 쓰면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0년 더 젊어지는 비결은 바로 보습제입니다. 제가 아까 홈 디바이스는 피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도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피부가 건조하거나 예민한 상태에서 계속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좋아지기는커녕 지치고 얇아지고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내 피부 컨디션이 안 받쳐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게 이 말씀이셨군요. 네, 맞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해. 홈 디바이스는 직원이고 보습제는 환경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불안정하면 아무리 좋은 직원도 우리 제 역할을 못 하잖아요. 저도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기계 진짜 열심히 썼는데 피부가 더 예민해졌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혹시 그 기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기계만 되게 열심히 돌리고 보습은 조금 뒷전으로 밀어서 대충 하시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기능성 화장품을 잔뜩 바르시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보습을 대충 해서 예민해졌다면 보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보습제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정말 많은데 왜 하필 순한 보습제여야 하는 걸까요? 기능성 크림 쓰면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대표님 아주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디바이스를 쓰거나 MTS를 한 날은 이 피부 장벽, 이 피부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이때 욕심내가지고 너무 강한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면 고농도 성분이 너무 깊게 들어가서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와 함께 쓸 때는 피부를 편안하게 달래주는 순한 보습제를 짝꿍으로 써야 안전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보습제 종류입니다. 기계랑 사용하실 보습제는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고르셔야 됩니다. 순한 보습제라고 하면 보통 베이비 로션을 떠올리시거나 그냥 인터넷에 순한 보습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보이는 거 바로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기기랑 사용한다면 더더욱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됩니다. 발랐을 때 금방 사라져서 계속 덧바르게 되는 보습제라든지 너무 무겁고 끈적여서 바르기 불편한 보습제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랑도 맞지도 않고 오히려 자극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면 이 순하다는 기준이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순한 보습제의 기준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러 번 더 발라도 끈적이지 않고. 둘째, 기계랑 같이 사용해도 때처럼 밀리지 않고. 셋째, 씻어낼 필요 없이 쏙 흡수되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덮는 게 아니라 속을 편안하게 채워주는 거를 골라야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런 보습제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고객분들께 고객님 기기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보다는 기기를 사용하실 때는 보습제를 조금 더 주인공으로 놓고 사용하세요라고 교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는 도와주는 역할이고 피부를 실제로 바꾸는 건 매일 반복되는 이 보습 습관이거든요. 네, 저도 오늘 진짜 많이 배웠는데요. 기계보다 보습제가 주인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나 기기부터 다시 사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기기를 어떤 보습제랑 쓰고 있었지? 이걸 먼저 점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는 저도 사실 궁금했던 내용이거든요. 현재 피부과 시술 중인데 이 기기를 같이 사용해도 될까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피부과 성형외과에서는 모든 시술 직후 1, 2주는 절대 금지를 권장드려요. 네, 맞아요. 물론 어떤 시술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시술이나 수술 직후에는 기계를 잠시 쉬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관리를 유지할 때는 보조 역할로 아주 훌륭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LED 마스크에 대한 문의를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마스크의 경우에는 다른 기기와는 달리 피부에 이런 직접적인 자극이나 무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술하시고 난 뒤에 한 2, 3일 정도 지나셔서 진정용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정말 좋죠. 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디바이스의 강도 욕심내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참을 수 있는 정도까지 해보자 그런 게 아니라 편안한 정도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 헤드는 꼭 닦으셔서 기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 다음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노화 더 세게 오지 않는 홈케어 기기 사용 방법.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싸게 샀다고 자동으로 효과 나는 것도 아니고 효과 없다고 버려야 할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딱 이거였죠. 첫째, 기기는 피부를 바꿔주는 마법이 아니라 피부가 잘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도구라는 것. 둘째,
기기마다 역할이 다르고 매일 써야 하는 기기와 쉬어가야 하는 기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 바로 보습제입니다. 홈 디바이스 효과를 가르는 진짜 기준은요. 기계가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내 피부 상태가 준비되어 있고 여기에 순환 보습제라는 든든한 지원건이 있을 때 비로소 기계도 제값을 하게 됩니다. 보습 안 된 피부에 자극만 주면 오히려 노화가 빨리 온다는 것. 오늘 배운 이론들을 꼭 명심해 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시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나 내 거 기기에 도대체 어떤 보습제랑 쓰고 있었지? 그걸 여러분이 점검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홈케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요. 홈 디바이스랑 같이 쓰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보습제. 도대체 어떤 걸 써야 하는지 정말 솔직하게 딱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무조건 좋다는 보습제 말고요. 디바이스랑 써도 자극이 없고 또 덧발라도 부담 없고 열오른 피부를 진짜로 안정시켜주는 이미 아는 사람들만 비밀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그 보습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보습제가 이렇게 중요했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다음 영상은 무조건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편안한 피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